안녕하세요. 행복가족의원의 이상민 원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자가진피 재생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하고 시술받고 있는 팔자 입가 사례입니다. 57세 남자분이시고요. 보시다시피 콧방울 옆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양쪽 다 꺼진 부분이 있고요. 이건 사실은 주름이라기보다는 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웃는 표정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곡선형으로 주름이 만들어지죠. 그 곡선 중에서 제일 주름이 깊은 부위는 아무래도 가장 표정이 풍부하게 잡히는 입꼬리의 바로 바깥쪽, 오른쪽 그렇고요. 선 자체는 왼쪽 입꼬리 바깥쪽이 훨씬 더 깊어 보입니다. 전후 사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입꼬리 쪽에 이 곡선 모양의 주름이 깊이가 되게 얕아졌죠. 또 왼쪽 보시면 이 선 자체가 되게 뚜렷했었는데요. 그것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측면에서 보시는 게 더 잘 보입니다. 자, 보시면 콧방울 끝에서부터 입꼬리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죠. 5번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주름은 거의 단차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웃을 때 많이 접혀 들어가던 이 꼬리 쪽은 아직 조금 이 부분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시겠습니다. 이건 오른쪽에서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있었던 주름이 있었는데요. 입꼬리 쪽의 주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62세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주름 선 자체가 되게 잘 보이죠. 실선으로 보이는 주름선이 양쪽에서 다 보이고요. 지금 살짝 입꼬리 힘을 주신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입꼬리 바깥쪽이 접혀 들어가서 좀 넓은 면적이 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꼬리 쪽에서 앞턱을 향해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꺼지는 주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정면에서는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지만 측면 사진에서는 다소 더 강조돼 보이기도 합니다. 전후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선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렇게 갈고리 모양 올라갔던 이 선 자체가 이분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던 주름도 아예 보이지 않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주름 보시면 여기 깊은 주름이 하나 있죠. 그게 이렇게 입꼬리 쪽으로 타고 내려오고요. 마리오네트 라인에서 내려오는 주름과 합해지면서 여기에 또 갈래를 지는 작은 주름이 또 있습니다. 그죠? 가장 뚜렷하게 보이던 이 주름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자, 왼쪽 45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높이차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표정에 따른 주름 선이 잡힌 거죠. 근데 보시면 이 높이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경계가 보이죠. 이런 경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술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오네트 주름은 왜 생깁니까? 팔자 주름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볼살 자체가 처져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높이 차이가 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리프팅을 하진 않았지만 이 높이 차이가 줄어들므로 해서 약간의 리프팅이 된 듯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제 오른쪽 45도 뷰입니다. 대부분 다 채워져서 이제는 여기가 튀어나오고 처졌다는 느낌이 훨씬 덜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표정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접힌 거죠. 진피쟁술하고 난 뒤에 깊이 보이고 굵게 보였던 약간의 곡선을 띠고 있던 이 주름 자체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인 주름에서 볼 쪽으로 뻗어나가는 잔주름들도 거의 보이지 않죠. 5번의 시술과 마지막 시술 후에 2달째 오셨을 때 약간의 리터치 시술로 거의 완벽하게 개선이 된 사례입니다. 49세 남자분이죠. 서양인들하고 달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끝에 코코라고 불리는 이런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콧등에조차도 피부의 두께가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꺼져 보이죠. 이게 이제 염증을 앓은 조직은 수두 흉터뿐만이 아니라 여드름 흉터도 꺼지게 되고 꺼진 공간을 그냥 두지 않고 피부와 피부 하부 조직과 유착이 와서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전후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5번 시술하고 난 뒤에 2달째 오신 케이스입니다. 자, 이 깊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이걸 45도 각도입니다. 왼쪽 45도죠? 이렇게 크게 꺼져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다 살이 차올랐습니다. 오른쪽 45도 사진에서도요. 여기서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좀 길게 시작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이 제일 많이 꺼져 있긴 하고요. 그거조차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근데 정면 사진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꺼져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추가 시술을 하고 이제 다음에 경과를 보게 되겠죠. 저희는 그냥 자가진피재생술이라고 하진 않고요. 수기 자가진피재생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비교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하는 자가진피재생술 대부분은 기계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병원은 수기 자가진피재생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계에 하는 거는요. 기계의 어떤 특정한 세팅 값을 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깊이를 정해주고요. 슛을 했을 때 주사의 액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정해놓고 시술을 합니다. 그게 특징인 거고요. 반면 손으로 하는 요거는요. 주름이나
흉터가 다 모양이 다 다르겠죠. 어떤 건 좀 더 크기도 클 거고, 그 다음에 또 꺼진 정도도 다를 거고, 폭도 다를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눈으로 그걸 인식하고 제가 제 손으로 주사 바늘을 삽입하는 각도나 깊이, 그 다음에 주사하는 양을 다 조절해서 시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들으셔도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건데요. 그랬을 때 시술하고 나서 붓이나 멍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겠죠. 일단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요, 바늘 자국이나 멍이 들 수가 있고 붓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계로 하는 경우에는 붉은기나 또 멍이나 붓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반면 제가 손으로 하는 경우는 일괄적인 시술이 아니라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시술하기 때문에요, 붓기도 적고 멍도 적고 붉은기도 훨씬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손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리쥬란 시술을 받으신 분들 경우에 기계로 이제 리쥬란을 넣는 경우가 있고 손으로 주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이미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계로 하는 경우에는 약물이 좀 피부 바깥으로 로스되는, 새는 경우도 꽤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계는 컴프레셔를 써서 약물을 갖다가 밀어넣기 때문에 기계 소리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반면, 손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음이 전혀 없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서브시즌, 특히 이제 염증을 앓거나 주름도 아주 오래되면 유착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걸 푸는 데 있어 갖고 기계로 하는 일괄적인 시술보다는 제가 손으로 일일이 정밀하게 풀어주는 게 훨씬 장점이 있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금방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의 경우는 똑같은 주름에 기계로 시술한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사 자국이 마치 멍처럼, 또 실제로 멍도 좀 더 많이 들어있죠. 그다음 붓기도 심하고요. 딱 봤을 때 일단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오른쪽은 제가 손으로 일일이 넣은 경우인데요, 시술 직후의 모습이라서 뭐 며칠만 지나도 거의 붓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술하는 과정 자체도 환자가 훨씬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술 직후에 붓기나 멍이나 붉음증 이런 것도 적어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결과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름이나 흉터의 상태에 맞춰서 제가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시술하는 게 아무래도 결과가 좋겠죠. 주름이나 흉터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